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 시간 강의 주제는 사용자 인증 개요와 패스워드 기반의 사용자 인증입니다. 사용자 인증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 그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과 연계된 문제가, 이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을 어떻게 패스워드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적으로 만들 건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공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패스워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의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패스워드 기반의 사용자 인증의 진화된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원타임 패스워드라고 그래가지고 일회용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 기법이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P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문제는 2014년도 5급 전산직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서버가 공격을 받더라도 패스워드가 공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서버에는 패스워드를 그대로 보관하지 않는다. 또한 공격자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패스워드를 사용해야만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관리자조차도 저장된 패스워드 파일로부터 일반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식별해내지 못하도록 패스워드를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질문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위 방법으로 패스워드를 저장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전적 단어를 패스워드로 사용하면은 안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시오. 사전적인 단어를 패스워드로 사용하면은 안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시오. 3번 위 서버에서 솔트를 이용하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세 개의 작은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요. 조금 이렇게 어렵죠. 일단 나름대로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5년도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사용자 패스워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솔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고요. 1. 여러 사용자에 의해 중복 사용된 동일한 패스워드가 서로 다르게 저장되도록 한다. 2. 해시 연산 비용이 증가되어 오프라인 사전적 공격을 어렵게 한다. 3. 한 사용자가 동일한 패스워드를 2개 이상의 시스템에 사용해도 그 사실을 알기 어렵게 한다. 4. 솔트 값은 보안 강화를 위하여 암호화된 상태로 패스워드 파일에 저장되어야 한다. 어떻게 답이 눈에 들어오나요? 강의 끝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5년도 국가직 9급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다음에 제시된 보기 1의 사용자 인증 방법과 보기 2의 사용자 인증 도구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이렇게 물었고요. 보기 1에 기억은 지식 기반 인정, 니은은 소지 기반 인정, 이것은 생체 기반 인정이고요. 인증 도구는 A, 보기에 A, OTP 토큰, B, 패스워드, C, 홍채 이렇게 했는데 보기에 OTP, 패스워드, 홍채 중에 지식 기반 인증에 해당되는 것, 소지 기반 인증에 해당되는 것, 생체 기반 인증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바로 연결된 게 어느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사용자 인증이라는 게
무엇이냐, 영어로는 이제 유저 오센티케이션인데요. 통신하고자 하는 상대방이요. 통신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제시한 어떤 신원 정보가 신원의 진위를 검증을 해서 통신 상대방이 실제로 통신하고자 하는 그 실체가 맞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 그러니까 통신 상대방이 진짜 내가 통신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사용자 인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용자 인증.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사용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저라는 거는 꼭 이렇게 사람일 필요는 없고요. 뭐 통신 프로그램인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통신 장치가 될 수도 있고, 뭐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사용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구성은 사용자가 있고요. 사용자. 어떤 신원 정보를 주고 이 신원 정보가 내게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어떤 실체, 뭐 사용자,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시스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영어로는 claiman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걸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은 주장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내가 사용자가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뭐 그런 실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실체를 인정하는 실체, 그런 실체를 영어로 authenticate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authenticator. 우리말로는 보통 이렇게 이제 뭐 인증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검증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확인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인증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증 관련되는 정보가 이렇게 저장되는 그런 이제 인증 서버가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그 인증자한테 그 인증에 필요한 자기 신원 정보를 제시하면 그 신원 정보의 그 진위를 인증자가 검증을 하는데, 그때 그 인증 서버에 있는 정보를 이제 활용해서 진위를 갖다 이렇게 검증하게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이 사용자하고 인증자하고 인증 서버는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트워크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인증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수단을 이렇게 그룹핑을 해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증 수단의 종류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인데요.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자 인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something you have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은 여권이라든지 뭐 신분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 카드라든지 공인인증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증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토큰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지하고 있는 수단, 인증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상대방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정보, 상대방이 알고 있는 어떤 것, something you know, 예를 들면 뭐 패스워드, 그 다음에 핀 넘버 같은 거, 그 다음 비밀키 같이 이렇게 상대방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밀 정보를 이렇게 확인해서 그 비밀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인증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고 있는 어떤 정보,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상대방의 어떤 태생적인 어떤 그 정보, 예를 들면 그 이제 뭐 지문 같은 이런 거죠. 그래서 지문 같은 상대방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체 인식 정보, 그런 정보도 인증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태생적인 어떤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태생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인증하는 그런 인증 기법을 생체 인식 기반의 인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용자 인정하고 메시지 인정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메시지 인정 같은 경우는 통신 세션에서 송신자가 매번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메시지 인증 코드를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그 송신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수신자는 그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인증 코드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송신하는 과정에서 위조가 수신자는 송신자가 보낸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인증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메시지 인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 인증에 사용되는 기술을 메시지 인증 코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매 메시지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근데 사용자 인증은 좀 달라요. 통신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 사용자 인증이 성공하고 나면 통신 세션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자 인증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사용자 인증이 끝나면은 그 통신 세션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 인증된 걸로 이렇게 간주하고 이제 통신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용자 인증은 한번 사용자 인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통신 세션을 누군가가 공격자가 이렇게 하이제킹을 하면은 그런 것 같다 이제 세션 하이제킹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션 하이제킹 공격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공격자가 그 하이제킹한 세션을 가지고 서버에 얼마든지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자 인증 후 하이제킹 공격을 방어를 하려면은 사용자 인증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사용자 인증 이후에도 메시지 인증을 계속 이렇게 같이 사용해야 된다. 사용자 인증을 하고 난 다음에도 메시지 인증,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메시지 인증을 같이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증을 했다고 해서 사이버 공격에 이렇게 사이버 공격이 다 방어되는 건 아니고, 특히 이 세션 하이제킹 공격은 인증을 하고 난 세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증 후 하이제킹 공격을 방어하려고 그러면 사용자 인증하고 메시지 인증을 같이 결합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걸 반드시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패스워드를 어떻게 저장하는가가 이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또 요소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인증을 하려고 하는 그 사용자하고 그 다음에 인증을 실제로 이렇게 수행하는 인증자하고 이 두 개가 이제 이 두 실체가 물리적으로 같은 시스템에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나중에 이제 그 사용자하고 그 인증 서버하고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는 경우는 조금 이따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보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는 단순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사용자 아이디하고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패스워드 파일에 이렇게 서버가 패스워드 파일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패스워드 파일에 패스워드를 저장할 때 평문 형태로 이렇게 저장한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평문 형태로. 그러면 당연히 이 패스워드 파일이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파일을 누군가가 뭐 이렇게 복제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서버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이렇게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패스워드를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제시하면은 이 제시된 패스워드하고 그 사용자 아이디에 해당되는 패스워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제 인증을 하는 그런 건데, 당연히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격에 사실은 이제 노출이 되는데, 특히 이런 경우는 무슨 공격에 노출될 수 있죠? 무슨 공격에 취약하냐면은 이 패스워드 파일을 누군가가 이렇게 복제만 하면은 모든 사용자의 요 서버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다 노출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패스워드에 대한 공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패스워드에 대한 공격. 가장 기본적인 패스워드 공격은 패스워드 파일 자체를 이렇게 복제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패스워드 자체를 복제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유강압 공격이라든지 뭐 악성 소프트웨어 같은 걸 침투시켜가지고 관리자 권한을 획득을 하면은 쉽게 패스워드 파일을 복제해서 이렇게 유출을 할 수 있거든요. 서버에. 그러면은 그 패스워드 파일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평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는 패스워드 파일만 복제하면은 뭐 모든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패스워드 파일 복제하는 공격에 치명적인 그런 약점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패스워드 파일이 복제가 되더라도 그 패스워드가 노출이 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해서 이제 패스워드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암호화해서 저장하면은 이제 그 암호화를 위한 이제 키를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 패스워드가 암호화돼서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고 만약에 사용자 시스템에서 그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이렇게 제시한다. 이렇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이렇게 이제 복제를 했잖아요. 누군 공격자가 복제를 했으면은 그 사용자에 대한 패스워드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용자에 대한 암호화된 패스워드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암호화 패스워드. 이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사용자에 대한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뭔가. 그러면서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사실은 뭐 암호화된 패스워드하고 이렇게 암호화돼서 제시되는 패스워드하고 패스워드 파일에 있는 암호화돼서 저장되는 패스워드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사용자 인정을 할 테니까 당연히 이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암호화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제시하는 그런 예를 들면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패스워드 파일을 복제해서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가지고 재현 공격, 재사용하는 그런 공격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사용자가 그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제시하면은 그 암호화된 패스워드하고 패스워드 파일에 있는 그 암호화된 패스워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암호화를 하면은 패스워드 파일을 복제해서 그 패스워드 파일로부터 패스워드를 추론해내는 건 안 되겠지만은 암호화된 패스워드 그 자체로 사용하는 그런 재현 공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그 패스워드에 대한 공격 중에 상당히 중요한 공격이 이제 추측 공격인데 게싱하는 건데요. 보통 사용자들이 이제 기억하기 쉬운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을 이용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자기 아이디에다가 숫자를 추가해서 한다든지 전화번호를 뭐 패스워드로 쓴다든지 뭐 자기의 차량 번호를 패스워드로 쓴다든지 뭐 이름 가족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패스워드를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억하기 쉬운 그런 패스워드를 쓰려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예를 들어 풋프린팅 공격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사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쫙 수집하면은 그 사용자가 사용할 만한 그런 패스워드를 쉽게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추론한 그런 패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은 패스워드가 맞는 패스워드를 갖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공격은 이제 추측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추측 공격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것도 상당히 이렇게 패스워드 파일 복제하고 이제 복제 공격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사전 공격입니다. 사전 공격.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런 어떤 사전으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든 패스워드 후보들을 미리 사전에 다 만들어 놓고요. 수많은 어떤 단어들을 사전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패스워드로 쓸만한 그런 이제 단어들을 사전으로 쫙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사전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 패스워드 파일을 갖다 내가 복제를 했잖아요. 복제를 했으면은 각 계정에 대해서 복제한 그 파일의 각
그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 사전에 있는 단어를 갖다 일일이 하나씩 다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뭐 사전에 있을 만한 그런 단어를 예를 들어 패스워드를 썼다 이러면은 그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그 사전에 포함될 만한 그런 단어를 패스워드로 사용하기만 하면은 그 사용자의 패스워드는 이 사전 공개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사전 공개는 어쨌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런 큰 어떤 사전을 그 어떤 공격자 계정에 일일이 하나씩 다 대입해가지고 그 패스워드하고 같은 장 같은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전 공격은 어떤 패스워드 파일을 서버의 패스워드 파일을 어떤 다른 공격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복제를 한 다음에 내 시스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 있는 단어들을 계정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다 일일이 다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로 이렇게 패스워드 사전 공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사용자하고 이렇게 인증 서버가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경우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뭐 평문 형태로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한다 이러면 당연히 스니핑 도구를 통해서 이제 중간에서 패스워드를 스니핑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패스워드 스니핑 공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증 후 세션 하이제킹 공격은 뭐 패스워드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은 아니지만 그 패스워드를 통해서 인증을 하더라도 특히 또 그 일회용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어떤 강력한 그런 패스워드를 가지고 인증을 하더라도 그 인증하고 난 다음에 그 세션을 갖다 이렇게 그 하이제킹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패스워드 자체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이제 그런 공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전사 공격은 사용자가 선택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패스워드를 하나씩 일일이 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입해서 이렇게 맞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공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단순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은 그러니까 패스워드 파일의 패스워드를 그 평문 형태로 저장하는 그런 경우는 그 당연히 패스워드 파일 복제 공격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은 피해야 되는 그런 인증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그 대신에 어떻게 이렇게 그 패스워드를 저장을 하냐면은 서버에다 패스워드를 저장할 때 패스워드에 대한 해시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면은 사실 암호화하는데 필요한 키를 또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해서 저장하지 않고 해시 함수를 정해서 어떤 패스워드에 대한 해시 값을 사용자 아이디가 있고 그 사용자 아이디에 대한 패스워드를 해시 함수를 정해서 해시 값을 만든 다음에 해시 값을 저장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저장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키는 필요 없는 거죠. 해시 함수는 키를 쓰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패스워드 파일을 누군가가 이렇게 그 복제를 하더라도 패스워드 파일에 있는 그 패스워드로부터 패스워드 해시 값으로부터 패스워드를 추출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다. 왜냐하면은 해시 함수가 일방향성을 이제 보장을 하기 때문에 패스워드에 대한 해시 값으로부터 원래 패스워드를 이렇게 추출하는 것은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패스워드 그 해시값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 파일을 복제를 하더라도 패스워드가 노출이 되는 그런 거는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해싱된 패스워드 기반의 인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패스워드를 저장할 때 있잖아요. 패스워드를 저장할 때 패스워드에 대한 해시값을 저장한다는 거죠. 여기는 해시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그다음에 같은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 사용자하고 인증자가 물리적으로 같은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봅시다. 패스워드를 저장하면은 이 패스워드에 대한 해시값, 해시 함수를 정해서 해시값하고
요 사용자에 대한 저장되어 있는 요 해시값을 비교해서 같으면은 이제 인증을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요 패스워드 파일이 복제가 되더라도 있잖아요. 요 그 해시값으로부터 요런 예를 들어 해시값으로부터 원래 패스워드를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패스워드 파일을 복제를 하다 패스워드를 공격자가 알아낼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해시값을 저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 패스워드 파일을 복제하는 그런 공격은 당연히 이제 방어가 가능하죠. 그래서 패스워드 파일을 복제하는 패스워드 파일을 접근하는 그런 공격은 당연히 방어가 가능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 해시값을 저장하더라도 패스워드 파일에 패스워드 대신에 평문 패스워드 대신에 해시값을 저장하더라도 이런 사전 공격은 사실은 좀 취약해요. 이게 왜 취약하냐면은 어떤 사전을 이렇게 쫙 만들어 놨잖아요. 사전 공개를 이렇게 사전을 만들어 놓고 사전에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죠? 단어들을 미리 이렇게 이 단어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이 해시값 사전을 쫙 해시값 표를 다 만들 수 있다고요. 그죠? 이게 해시값으로 단어 하나에 대해서 해시값을 다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그 변환을 갖다 시킬 수 있거든요. 어떤 사전에 있는 공격용 사전에 있는 단어들을 해시 함수를 정해서 해시 값으로 다 이렇게 변환한 이런 테이블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레인보우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레인보우 테이블. 우리말로는 이제 무지개표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무지개표. 이 무지개표 테이블은 뭐 그 해시 함수 사전에 있는 해시 함수 쫙 적용해가지고 그 변환하면 되기 때문에 금방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요 해시값을 여기 있는 해시값들 있잖아요. 해시값들을 여기에 있는 그 해시값 여기에 있는 그 사용자 X에 대해서 일일이 한 번씩 다 대입을 해본다는 거죠. 무지개표에 들어있는 해시값을 하나씩 다 대응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 대응을 해보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어떤 뭔가가 이렇게 일치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일치하면 여기에 대응되는 단어, 요 단어 있잖아요. 요 단어가 그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표 레인보우 테이블에 있는 해시값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격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사전 공격을 방어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해시값을 저장하면은 복제했을 때 그 해시값으로부터 원래 패스워드를 추론하지 못하는, 그래서 원래 패스워드를 알아내지는 못하지만은 사전 공격은 방어하기가 어렵다, 방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싱된 패스워드 파일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패스워드 파일의 복제 공격은 방어가 가능하지만 이건 할 수 없지만은 사전 공격은 이거는 공격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가능하다 이런 복제 공격.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패스워드 솔팅 기반의 인증인데요. 패스워드 솔팅. 그러니까 패스워드 파일의 해시값을 저장할 때 여기 앞에서 이렇게 여기에 어떤 사용자의 패스워드의 해시값을 이렇게 저장할 때 패스워드에 대한 해시값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정보, 그 다른 정보가 뭐냐면은 salt라는 정보하고 같이 패스워드하고 salt라는 거를 해시 함수에 입력으로 같이 넣어서 해시 값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패스워드 파일을 저장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 salt라는 게 뭐냐면, 패스워드 salt라는 게 뭐냐면은, 패스워드에 대한 해시 값을 구하기 전에 패스워드에 추가하는, 그러니까 해시 함수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죠? 추가하는 그런, 그러니까 임의의 의사난수를, 솔트다 그런다. 그러니까 매번 그 솔트는 패스워드 바뀔 때마다 솔트 정보는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난수 형태의, 숫자가 솔트가 되고요. 그래서 그 솔트는 공격자는 추론하기 어려운 그런 숫자가 돼야 되고요. 쉽게 추론할 수 없어야 되고, 각 사용자의 솔트는 유니크하게 그렇게 이제 할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난수 형태로 거의 랜덤 넘버 형태로 이제 솔트를 구해서 그 솔트 값을 패스워드 앞에다 붙여가지고 그 솔트 플러스 패스워드를 해시 함수에 입력을 넣어서 그 결과값, 그 해시 값을 패스워드 파일에 저장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그 패스워드 파일에 저장하는 요 값이요. 요 값이 패스워드에 대한 해시 값이 아니고 패스워드하고 요 솔트하고 패스워드를 더한 값, 요 더한 값의 해시 값을 여기 패스워드 파일에다 저장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솔트 정보를 갖다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물론 이 솔트 정보는 그냥 이렇게 평문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평문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트 자체를 이렇게 그 비밀리에 이렇게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 패스워드를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해시 값을 구하는데 요 패스워드하고 그 사용자 아이디에 대응되는 솔트 값 있죠, 그죠? 요 솔트 값을 입력을 해서 이제 해시 값을 구한다고요. 그 해시 값을 여기에 패스워드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그 사용자 아이디의 해시 값하고 비교해서 같으면은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같으면 인정하는 이런 방식이라. 왜 이렇게 하는지 조금 여러분들 추론이 가능하나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결국은 있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해시 값, 패스워드에 대한 해시 값을 저장할 때 그 사전 공격은 방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전 공격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사전 공격을 그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해시 값을 패스워드 파일에 저장하는 그런 그 패스워드 파일에 대한 그 사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어떤 사전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적용한, 물론 사전에 대한 각 단어죠. 각 단어에 대한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만든 요 무지개표, 레인보우 테이블, 무지개표를 가지고 그 패스워드 파일에 이렇게 하나씩 대입해서 이렇게 이제 사전 공격을 했잖아요. 이 솔트가 포함된, 그래서 패스워드 파일에 패스워드하고 솔트에 대한 해시 값을 저장하는 이런 경우는 이 무지개표 요거 있잖아요. 어떤 그 패스워드 요 사전에 대한 이 무지개표를 만들 때 있잖아요. 요 솔트, 그러니까 이 해시 값이 솔트하고 같은, 솔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정보로 이렇게 해시 값이 패스워드 파일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지개표를 만들 때 이 사전에 있는 해시 값만 가지고 무지개표를 만들면은 사실 이 패스워드 파일에 들어있는 요 정보하고 같이 비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표를 만들 때 있잖아요. 해시 값 적용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이 공격자가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이 뭐가 돼야 되냐. 미리 이제 이 무지개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무슨 정보가 들어가 있냐면 사진에 들어있는 단어 있잖아요. 사진에 있는 단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다 이렇게 대입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솔트 정보 있잖아요. 그 솔트 정보가 예를 들어서 뭐 자릿수가 그 몇 자리인지 모르지만 자릿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비트 정도 한 10비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자고요. 솔트 가질 수 있는 자릿수. 그러면은 그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솔트 정보라는 게 경우의 수가 2의 10승이잖아요. 2의 10승. 비트 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128비트 이렇게 늘어나면은 뭐 이게 2의 128승계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무지개표를 만들 때 있잖아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솔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대입해가지고 이 무지개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무지개표, 그러니까 레인보우 테이블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무슨 말 아시겠죠? 특히 이 솔트의 그 비트 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레인보우 테이블을 만드는데 무지 이렇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단어 하나에 대해서 단어 플러스 솔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하나씩 다 연결해가지고 그 연결된 정보를 가지고 해시 값을 하나씩 다 일일이 계산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표, 레인보우 테이블을 만드는데 무지 어렵다. 그래서 레인보우 테이블을 만들어야지 사실은 이 패스워드 파일에 있는 여기 저기 솔트하고 패스워드와 같이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하고 일일이 하나씩 대응을 해볼 비교를 해볼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솔트 정보를 쓰면은 이 사전 공개를 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은 레인보우 테이블을 만들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레인보우 테이블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는 사진에 있는 단어 하나에 대해서 그 솔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씩 다 대입해서 거기에 대한 그 각각에 대한 그 해시 값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레인보우 테이블이 무지 커지는 거죠. 이 솔트가 가질 수 있는 비트 수가 크면 클수록 더 무거는 뭐 엄청나게 어려워진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솔트라는 게 결국은 그 사용자마다 이제 유니크한 그런 어떤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뭐 의사난수 형태의 값인데 사용자마다 이렇게 유니크한 그런 값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어떤 패스워드 파일에 여러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중복된 패스워드, 동일한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 패스워드 앞에 붙어 있는 그 솔트가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솔트까지 포함된 해시 값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같은 패스워드를 쓰더라도 각 사용자마다 그 솔트 값이 다르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시 값이 다르게 저장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을 공격해가지고 그 패스워드를 내가 이렇게 알아내더라도 이 같은 패스워드를 쓰는 다수의 사용자가 누군지를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은 이제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그 경우인데요. 한 사용자가 동일한 패스워드를 여러 시스템에 사용하더라도요. 각 시스템에서 그 사용자에 대한 그 솔트 정보는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난수 형태의 솔트를 쓰기 때문에 솔트 정보 자체는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다른 시스템의 그 해시 값은 다 당연히 다르게 저장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 시스템의 사용자가 동일한 패스워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공격자가 이제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공격자가 패스워드를 여러 시스템에 동일한 걸 쓰더라도 솔트는 다 다르기 때문에 솔트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솔트가 포함된 해시 값은 당연히 다를 테니까 해시 값만 보고 이 사용자가 동일한 패스워드를 쓰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알아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앞에서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솔트 정보를 쓰면 당연히 이제 패스워드 사전 공격을 무지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사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솔트의 길이가 충분히 길 때 레인보우 테이블을
만드는 게 그만큼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시간이 무지무지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이 해시를 계산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 공격을 하는데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어떤 사전을 가지고 해시값을 계산해서 그 해시값의 표, 그걸 이제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는 그런 공격을 레인보우 테이블 어택, 무지개표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솔트 기반의 무지개표를 만드는 거는 솔트 기반으로 레인보우 테이블을 만드는 거는 무지 어렵기 때문에 솔트를 쓰면은 이제 사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전 공격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패스워드의 어떤 문제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일회용 패스워드인데, 일회용 패스워드. 사용자한테 한 번만 쓸 수,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한테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스워드를 원타임 패스워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게 주어지는 패스워드를 원타임 패스워드, 일회용 패스워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패스워드가 악의적인 제3자한테 노출이 되더라도요, 그 공격자는 그 패스워드를 중간에 자기가 이렇게 스니핑을 했다 하더라도 재현해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서버는 이미 한 번 사용된 패스워드는 더 이상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OTP를 사용하면은 패스워드에 대한 재현 공격이 당연히 이제 방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할 때마다 매번 다른 패스워드를 쓰기 때문에 패스워드 파일을 유지할 필요가 사실 없다고요. 사용자 패스워드가 매번 이렇게 바뀌는데 그 사용자 패스워드가 뭔지를 패스워드 파일에 유지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스워드 파일을 접근하는, 패스워드 파일 접근해서 복제하는 그런 공격은 당연히 방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추측하는 것도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번 패스워드 바뀌기 때문에 그 사용자 패스워드가 뭘까를 추측하는 거는 사실은 무지무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추측하는 공격도 당연히 방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패스워드에 대한 사전 공격,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패스워드가 일정한 패스워드를 쓸 때 그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뭔지를 계속 이렇게 사전에 있는 걸 모든 단어들을 대입해가지고 이 패스워드는 어떤 사용자 패스워드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건데요. 매번 바뀌는 그런 패스워드를 쓰면은 당연히 패스워드 파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전 공격 자체도 당연히 원천적으로 이렇게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타임 패스워드를 쓰면은 재현 공격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파일을 복제하는 공격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추측하는 공격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전 공격도 불가능하다. 이게 무지 어렵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장점 때문에 최근에 이제 OTP를 많이 쓴다고요. 원타임 패스워드를. 그래서 원타임 패스워드를 구현하는 방법이 시간 동기화 기반의 OTP, 그러니까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 사용자하고 인증 서버, 인증자 간에 시계가 동기를 딱 맞추고요. 거기에 기초해서 매번 그러니까 시간 정보에 근거해서 매번 다른 그런 패스워드를 생성한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 시간 동기화 기반의 OTP가 있는데, 이 시간 동기화 기반 OTP는 사용자한테 보안 토큰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일회용 패스워드 생성기를 제공을 하고요. 근데 일회용 패스워드 생성기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이 보안 토큰인 일회용 패스워드 생성기는 인증 서버하고 인증자하고 정확하게 시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안 토큰 OTP 생성기 속에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는 인증 서버의 시계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초기값 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기값을 등록을 하면은 보안 토큰에서 이제 서버에 초기값을 등록하면은 그 초기값하고 시간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서버가 인증 서버가 그 인증 서버하고 뭐죠? 그 OTP 생성기 보안 토큰하고 계속 똑같은 그런 패스워드를 갖다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 의미적으로 보면 이런 건데요. 이게 OTP 생성기 보안 토큰이면은 OTP 생성기 보안 토큰하고 이 두 시스템 있잖아요. 인증자하고 그 보안 토큰하고는 정확하게 동기가 맞는 그런 시계를 같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초기 시드 값을 이렇게 처음에 요 보안 토큰이 요 서버에 시드 값 숫자인데요. 시드 값을 이렇게 딱 등록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드 값하고 요 시간 정보는 요 그 토큰 그러니까 이 OTP 생성기하고 그 인증 서버 인증자하고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요 시드하고 시간 정보를 가지고 동일한 패스워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OTP 생성기 보안 토큰에 있는 패스워드를 보고 그 패스워드를 입력하면은 인증 서버도 동일한 패스워드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같은지 안 같은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사용자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안 저것만 있으면은 OTP 생성기인 보안 토큰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OTP에서만 이제 생성되는 그런 패스워드를 쓰기 때문에 그 패스워드가 뭐 다른 데 노출될 그런 가능성이 이렇게 아주 낮기 때문에 보안상 유리하고 이렇게 편리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전용 인증 장치인 요 보안 토큰 OTP 생성기를 휴대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그만큼 이제 이 보안 토큰 OTP 생성기를 배포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이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OTP 생성기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그 일회용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그런 해시 체인 기반의 OTP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해시 값을 있잖아요. 해시 값을 n번, n은 뭐 무지 이제 큰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시 값을 반복해서 해시 값을 계산한 다음에 또 해시 값을 계산하고 그거에 대한 해시 값을 계산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시 값을 쫙 계산을 해놓고 그 해시 값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패스워드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증 서버가 제일 처음에 패스워드에 대해서 있잖아요. 초기 패스워드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n번을 적용해 가지고 해시 값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n번을. 그래서 n번을 적용해서. 그리고 인증 서버 인증자가 각 사용자한테 사용자 아이디하고 해시 값을 n번을 적용한 해시 값하고 그 다음에 n이라는 숫자를 각 사용자에 대해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는 인증자로부터 이렇게 n이라는 숫자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이렇게 서버에 등록한 그 패스워드, 처음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n-1번을 해시 값을 반복해서 해시 함수를 반복해서 적용해가지고 그거를 인증자한테 이제 패스워드로 이렇게 제시를 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증자는 원래 자기가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는 이거 있잖아요. 초기 패스워드를 n번 해시 함수를 적용한 값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사용자는 인증자로부터 n이라는 n을 수신하면은 해시 함수를 n-1번을 적용한 그 해시 값을 이제 인증자에게 패스워드로 제시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인증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패스워드, 요 값 있잖아요. 요 값에다가 해시 함수를 한 번 더 적용해가지고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요 아이디에 대해서 유지하고 있는 요 해시 값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게 맞으면은 이제 인정을 하고, 맞지 않으면은 이제 인정을 갖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번에 사용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위해서, 인정자는 해당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해당 사용자에 대한 패스워드를 뭘로 이렇게 변경을 하냐면은 해시 함수를 n-1번 적용한 요 값, 패스워드에 대한 해시 함수를 n-1번 적용한 요 값으로 갱신하고 n 값도 이렇게 그 1을 감소시킨 채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제 그 사용자가 그 패스워드를 쓸 때는 그 다음 사용자는 패스워드를 보낼 때 어떻게 패스워드를 보내냐면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패스워드의 해시 값을 n-2번 적용한 그 해시 값을 이제 인정자한테 보내는 거죠. 그럼 인정자는 다시 거기에 대한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요 값과 비교해서 이렇게 같은지 비교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하나 감수하고, 또 사용자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패스워드를 원래 패스워드에 대해서 n-3번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이렇게 패스워드를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 그림이 이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전용 장치가 사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마다 이제 별도의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해진 횟수 n이 다 소진이 되면은 OTP 시스템 자체를 이제 완전히 재설정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그래서 일회용 패스워드를 쓰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니핑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스니핑 해봐야 그걸 재현해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패스워드 파일 자체가 이렇게 유지가 될 필요 없기 때문에 패스워드 파일을 접근하는 공격, 당연히 방어가 가능하고, 패스워드 추측 공격, 패스워드의 사전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이 일회용 패스워드를 쓴다고 해서 인증 후에 세션 하이제킹 하는 공격, 이런 공격을 방어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션 하이제킹 공격은 OTP로 이렇게 방어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간자 공격, 중간에 어떤 원타임 패스워드를 누가 가로채가지고 그 패스워드를 자기가 서버한테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사용자는 정상적인 사용자한테는 이 패스워드가 잘못된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서 서버를 쓰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자기가 대신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중간자 공격, 이런 거는 이제 OTP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사용자 인증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사용자 인정,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사용자 인증에서 시도될 수 있는 어떤 공격들, 그 다음에 원타임 패스워드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시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서버가 공격을 받더라도 패스워드가 공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서버에는 패스워드를 그대로 보관하지 않는다. 또한 공격자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패스워드를 사용해야만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관리자조차도 저장된 패스워드 파일로부터 일반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식별해내지 못하도록 패스워드를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 이거는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파일을 누군가가 보더라도 그 패스워드 파일에 있는 내용에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추론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이 방법으로 패스워드를 저장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전적 단어를 패스워드로 사용하면은 안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게 이제
사전 공격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죠? 그리고 위 서버에서 솔트를 이용하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사용자 패스워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솔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요. 여러 사용자에 의해 중복 사용된 동일한 패스워드가 서로 다르게 저장되도록 한다. 해시 연산 비용이 증가되어 오프라인 사전적 공격을 어렵게 한다. 한 사용자가 동일한 패스워드를 2개 이상의 시스템에 사용해도 그 사실을 알기 어렵게 한다. 솔트 값은 보안 강화를 위하여 암호화된 상태로 패스워드 파일에 저장되어야 한다. 비교적 이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다음에 제시된 보기 1의 사용자 인증 방법과 보기 2의 사용자 인증 도구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런데요. 지식 기반 인증에 대응되는 것, 소지 기반 인증에 대응되는 것, 생체 기반 인증에 대응되는 것이 뭐냐? 보기는 OTP 토큰, 패스워드, 홍채 이런 건데, 이건 뭐 쉽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사용자 인증 그리고 패스워드 기반의 사용자 인증은 사실은 그 정보 보호에서 상당히 기본적인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야 되고요. 또 그만큼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뭐 시험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그런 어떤 분야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해하기가 비교적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히 그 솔트 관련된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